네, 앞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일단 저는 일목균형표 이렇게 뭐 강의를 물어보는 분이나 강의 시작하면 그 말씀을부터 드려요. 이걸 뭐 배우면 당장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도 필요한 데다가 일목균형표 이론은 좀 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이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유를 걸른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건축 쪽이 잘 모르지만은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목조로 한옥으로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 기술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기술자들이 오죠. 각 분야별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직장인들도 배워가지고 통나무 집을 짓거나 이런 걸 한다고 들었는데 일목하고 시장 보는 걸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 틀을 좀 잘 다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위에 좋은 집을 지어도 안 쓰러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또 벽체,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우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데가 다르니까 지붕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집의 3대 주요 골자입니다.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안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난방을 위한 뭐 구들장을 놓든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죠?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이래 하겠죠. 뭐 안방과 또 주방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이론은 그냥 당신 그냥 구들장 낳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사세요. 그냥 위에 기아만 이어도 먹고 삽니다가 아니라 이 집 짓는 기술을 다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다가 그냥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간단한 편인데 아주 우리 고유의 한옥 이 주마의 맛을 살려가면서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급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목균형표는 새로운 시장을 읽는 언어입니다. 이 배터리 간에. 어제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언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어를 배울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뭘 배웁니까? 알파벳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고 그래서 간단한 문장을 배워서 나중에 큰 아주 뭐 유명한 명문이라든지 소설이나 연설문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데 저는 일목균형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어렵죠. 용어부터 새로운 것들이 막 있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파고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처럼 단순히 그냥 벽체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집 전체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전문가 이상하네요. 네, 1권을 일단 펴 보셔 가지고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과장 원전 책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바로 진도를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을 엉뚱한 걸로 조금 허비를 했기 때문에 그 원전 주세요. 실전 말고 아니 요거요. 보면은 최종 수정본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본소에서 제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요. 이건 제가 이제 파일명이 이제 원전의 내용을 한글 번역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매끄럽게 만드는 건데 그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일목균형표 원전 1권과 2권을 한글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수 강의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십니까? 1, 2, 3, 4, 5, 6, 7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 재고가 있으면 이걸 바꿔드릴게요. 이건 강의와 좀 관련 없이 제가 처음 일목균형표 원전 2001년을 가져와 가지고 책을 4권 사사기 내려붙여가고 다 가져왔는데 우선 빨리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번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당시 기준으로도 아래 한글 A4 용지 한 장에 10,000원 정도.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번역을 시켜 가지고 솔직히 좀 싸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수백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했어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바꿔드리고 2번을 바꿔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있다가 이번에 번역을 다시 새로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전 강의 받으셨던 분들은 또 책 중에 일부는 발췌되어 있어요. 왜 발췌되어 있냐면 일목사님 이분이 난주 상금사건을 혹시 보시면 아시겠는데 뭐 가족들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들 있죠. 딸 키우는 이야기, 딸이 운전하는 거 위험하니까 엄마 생일인데 재산인데도 오지 마라 그런다든지
운전을 해가 오니까 위험해서 이게 옛날 분이시니까 1898년생이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주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발췌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3군, 4군도 지금 번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원전책 받으셨던 분들은 이게 다 바꿔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완역 원전폰을 가지고 하게 되셨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 이 일부에서는 아주 격한 용어로 땡 잡았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공부했던 원본 그대로 오히려 제가 공부할 때보다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책 진도 나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펴보시면 평성판 정판에 저음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죄송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 강의자들은 이 책이 없으니까 드려야 되겠다. 이게 자꾸 순서가 좀 책보다는 조금 있다가요. 제가 나가는 그림 진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림 진도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면 평성판 저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기도 쓰지만 연호를 쓰죠. 옛날에 대정이다, 소화다, 그죠? 지금은 평성, 해시에 이걸 씁니다. 그래서 평성 3년 1992년에 7월 1일 날 일목산인 2세, 일목산인 아들이 쓴 내용이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일목산인이 1969년에 일목기능표 제1권을 펴냅니다. 펴내고 난 뒤에 일목산인 살아 생전에 세월이 지나서 또 한 번 펴내고요. 그래서 일목산인 아들대 와가지고 92년에 다시 냅니다. 그러니까 1969년이니까 약 70년 잡고 22년, 23년 만에 다시 책이 나오죠. 그 이유를 쭉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일목균형표 이론이 일본 국내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과를 얻은 다음에 일목산인도 198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10년 지났죠. 책도 이제 과거에 나오고 추가는 안 나오니까 일목균형표 책을 써주면서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 일목균형표 배웠던 사람들이 일목균형표 무슨 이용법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강의도 하고 비디오도 파는데 본가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일목에 이제 이 원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서 책을 써가지고 팔면 하거나 설명을 하면 일목산인의 의견이 그대로 그죠? 100% 전해지니까 그걸 배우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시중에 당시 일본 기준입니다. 시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그냥 일목 조금 배운 걸 가지고 그냥 슬쩍슬쩍 던지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라도 잘 벌면 다행인데 잘 못 되면 결국 욕은 일목산인한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원망이 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일목산인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35년을 일목을 배웠는데 일본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일목산인 2세라고 하는 이름을 개성할 정도는 아직 안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2세를 개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개성 발전시켜가지고 내놓을 정도는 안 됐다라고 겸손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이걸 바로 개성은 아직 못하지만 부친께서 쓰신 내용을 원래 모습은 이렇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에 보여주면서 나온 게 평성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나오고 그때 단가 그대로 지금도 일본에서 1권에 2만행하고 2권부터는 3만행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성판이 1권 나오고 2권 나오고 좀 있다가 3권 나오고 그 다음에 4권 형법편은 한참 있다가 97년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책은 평성판이고요. 평성판이기 때문에 일목산이 2세의 글도 있고 재판본 낼 때 일목산이 적은 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머릿말 보면 소화 44년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목산인이 직접 쓴 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일목균형표 이론을 만들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그냥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TV에서 강의를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그런 건 소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는 보지 않고 그냥 193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6년까지 개발이 들어갑니다. 연구원 7명을 뽑고요. 그래서 사설 자체 연구소를 설립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일본 정권가에서 연구소라고는 딱 2개밖에 없었다 그래요. 일목산인 연구소하고 또 다른 한 사람 있었는데 이걸 자기 사비로 합니다. 사비로. 그러니까 어디에 뭐 누구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분이 13살 때 일본의 야마구치현이라는 데서 출생을 했는데요. 13살 때 할머니의 친정, 저희들은 진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할머니의 친정이 아버지의 외갓집이죠.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일본에서 현 그러면 아시도 우리 도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지만 거의 뭐 도에 필적할 정도로 이 안에서 제일 부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제가 보는 게 이게 선도거래 같대요. 선물 거래나 중간 청산이 되지만 선도거래 청산 안 되죠. 그죠? 우리 밭대기 그러잖아요. 대관령에 뭐 같은 거 밭대기 그래. 그 중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풍년인데 이거 너무하다. 해줍니까?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있는 분하고 그 농업 생산물 거래하는 분과 딱 거래 이게 선도거래거든요. 아마 그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가 그 당시 일본 농촌에 횡행했다 그럽니다. 이 전문 사기꾼들이 다니면서 부자들한테 가가지고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풍비박산이 나는 걸 보고 이분이 13살 때 야 시세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세 연구에 뜻을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등방문 아시죠? 하얼빈에서 그죠? 우리 안중근에서 이등방문이 일본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우리는 이제 원수지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대단한 거. 일본의 그 장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쪽이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좀 과장하면 TK 이상의 그죠? 이쪽 지역은요 윗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키워서까지 가는데 이등방문이 그쪽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신들은 군벌이 강하고 아니면 총리 대신 임금은 못하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시세에 뜻을 뒀다. 그래가지고 시세 연구를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1932년부터. 그런데 보면 이분이 이제 98년생이니까 이미 이때는 연배가 좀 되죠, 그죠? 30대 중반인데 20대 때 보면요 부친이 돌아가시는데 자기 어릴 때 타양객지에 공부하러 내보낼 때 돈을 3엔인가밖에 안 주셨다고 좀 삐지셔가지고 상속 수령을 안 해요. 나는 이미 목부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돈을 많이 벌었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서 가지를 또 쳐버리면 진도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럼 일목균형표 이론이라고 하는 이 시세 이론을 연구를 해서 만들었느냐 하면 첫째가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시세의 진술을 정말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일반 국민들이 궁핍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이 주식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운이 나쁘면 주식도 하지 마라 그러고 말리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운이 나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그럼 일목하면 운이 나쁘도 돈을 법니까? 그럼 이 책에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있죠. 요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 트레이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로직을 딱 짜주기 때문에 요 원칙대로만 하면 운이 나빠도 큰 돈이야 하더니 내주겠지만 번다라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이분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20대 초반에 이 사람들이 일본이 아마 러일 전쟁 이후로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 아마 파병을 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좀 어릴 때부터 이분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 같아요. 같은 꿈을 7일 연속 꾸어가지고 어머니가 집념이 강한 아이다 그러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제전 러시아가 망할 때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분 생각이 자기 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오랫동안 부국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흘러가려면 중산층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젊을 때 경험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재테크로는 주식이 제일 좋은데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 수익 내는 방법을 내가 개발해보자. 그렇게 개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분의 소속이 일본 미야코 신문, 도신문사, 나중에 이게 동경신문으로 바뀝니다. 제가 일본 가가지고 도신문사, 일본 국회도서관 가면요, 과거의 그 기사가 다 있어요. 그하고 정건금융신문하고요, 일목사님이 신문 기사 올렸던 것 다 찾아와가지고 제가 번역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겠습니까? 공부 시작한 김에 뿌리를 뽑아야지. 근데 도신문사에서 여기 보면 상황부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시황부장인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한국경제신문 정건 담당 부장인데 경제신문의 시황도 잘 적어서 사람들로부터 그죠? 구독자도 늘리고 도움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개발합니다.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총 7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 7만 원이 우리가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동경시내 장방형 땅 1000평을 18,000원에 팔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쓸 당시에 이게 평당 10만 원까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경시내 땅 1,000평입니다. 이걸 18,000원에 팔았는데 총 개발 비용이 7만 원이 들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70년 전 이야기죠. 그죠? 7, 80년 전이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여기까지. 그래가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60평성을 쓰면서 더 이제 이렇게 갈고 닦아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책으로 쓴다. 69년도에. 그렇죠. 왜냐하면 칠순이 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공부를 했고 13살 때 이후로 42인가 44살까지인가는 하루에 잠을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잤다 그래요. 원래 잠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식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불교도인이 돼가 기도 많이 하고 다 독특한 이런 분인데 그래서 69년대에 몸이 좀 이제 아프고 난 뒤에 주변에서 연세가 많으니까 곧 어찌 보면 연세 드시면 또 갑자기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연구한 그냥 사장하지 말고 세상에 내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이라 그 다음 페이지 머리말 뒤쪽에 보면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내가 종전 이후에 이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요. 종전 이후에 머리말 다음 페이지요. 일목산인이라고 필명을 고쳤던 것도 이 균형표에서 시세의 귀추는 일목요연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필명을 많이 써요. 그 전에는 뭐 상모태랑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일목산인이라고 지은 모양인데 일본에서 산인 그러면 되게 뭐 선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붙이는 이름이라 그래요. 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한눈에 파간다 하는 일목요연이 있죠, 그죠? 그런 뜻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시세의 귀추가 일목요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제가 이제 해설을 붙여놨는데 뭐 저희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책들을 보시다 보면 일목균형표 이론에 통달해지면 시장이 전환점이 오기 한 달 전 되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이 나오면 언제 들어가서 이게 바닥이 맞으면 언제 얼마 정도 가격 때문에 빠져나온다는 게 설계도가 쫙 나와버려요. 맞든 안 맞든 일단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세를 보면서 중간중간 조율을 해나가죠. 이 파동을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는 살짝 변하네. 그럼 여기 이렇게 둘러갈라나? 이렇게 갈라나? 조율을 착착착 해가면서 합니다. 끝까지 뭐 다 먹기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빼내버리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론에 정말 통달해진다면 시세의 시작과 끝 흐름이 그죠? 일목요연해진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1페이지 그래가지고 일목균형표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냥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그림으로 가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43분인데 그럼 앞 시간은 요거 조금 소개하면서 그림은 뒤시간부터 그러면 하죠. 여기 일목균형표 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 주식에 관한 내용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 이론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래요. 그냥 연세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남기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시장 자체를 보는 눈도 있지만 또 우리가 뭐 마음이 흔들리거나 투자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 어떤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우리 일목원전 강의 받았던 회원이 공개방송에 들어가 채팅창에서 이 박사님 아직도 저는 고구마가 나와요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골에 고구마 캐시면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제 고구마 능쿨 걷어내고 캐내잖아요. 다 캐내도 이삭 줍듯이 또 파다 보면 그죠? 또 나온다고요. 그 말입니다. 이삭 줍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을 보든 내용을 보시든 내 인식의 체계나 지식의 수준에 이것이 받아들일 단계가 안 돼 있으면 검은 것은 그리고 흰 건 종이죠. 그죠? 읽으면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접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속에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을 읽었지만 나중에 가서 하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고구마 줍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강의를 받은 지가 몇 년 됐는데도 요즘 고구마가 나온다는 이유가 그 책을 일단은 받으시면 많이 보셔야 돼요. 일목산인 이걸 100번 읽으라 그랬는데 한 10번 정도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가는데요. 한 몇 분만 넘어가면 속도가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 위치를 아니까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니까 빨리 나가고요. 그래가지고 한 30독 정도 하시고 나면 책 내용은 이제 달달 외우죠. 저절로 외워지죠. 외워지고요. 그러면 조금 책을 놓으시고 이제 이걸 하면서 또 시장을 분석, 종목 분석하고 뭐 예측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한 석 달이나 이따 또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러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저는
제가 일목균형교 원전 강의를 2002년 11월부터 했는데요. 원전 강의를 하면서 그 중간에 깨달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 저는 퇴근하면 이제 거실에다 교자상을 펴놓고요. 차트 드린 거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교자상을 펴놓고 하는데 처음에는 진도 정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냥 때문에 1권 때는데 한 달 딱 걸립니다. 기가 차죠.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걸 적어놨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제가 난필로 그냥 공부할 때 한 건데 복사를 그냥 떠서 그런데 저것조차도 없거든요. 그럼 1684원을 보라 그러면 찾아야 돼요. 지금. 거기다가 저가 다르고 종가 다르거든요. 이분이 저가 종가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그때는 원전 강의를 3주 동안 그냥 내리 그냥 합니다. 다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또 저도 공부가 되죠. 그런데 제가 표현을 못하지만 제가 읽다가 그동안 공부할 때 의문 나던 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순간에 탁 깨달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는 배운 다음에 한번 써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야기도 안 까먹으려 그러면 하루에 3번 이상 딱 써먹으면 뭐 모든 시리즈가 다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짜투리가 조금 남아서 이 말씀 드리고 갑니다. 여기 보면 책에 보시면 1권만 밑줄을 그어놓고 굵은 글씨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적석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놓고 적어도 보는 방법에 의한 것과 생각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임묵사님 이분이 1권에만 그렇게 밑줄을 거기는 세로 쓰기를 하니까 이렇게 방점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일목사님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저도 같이 밑줄 긋고 그다음에 굵게 칠을 그 폰트를 굵게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일목사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고 하는 것들은 옛날 일목사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HTS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차트를 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그렇죠. 만약에 HTS를 못 보거나 그러면 결국 방법은 TV에서 종가 보시거나 그죠? 아니면 그 신문 기사에 이제 종가 나와야 퇴근해가 보잖아요. 그러면 감잡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차트로도 그려줬고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차트를 보니까 예사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방법에 의해서 뭔가 바뀐다 이런 것은 관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 투자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는 게 병이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너무 이제 재료에 우리가 몰입할까봐 또 재료에 지장을 받을까봐 그래서 그 일목사님의 생각은 어쨌든 저도 한 번씩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존재가 그죠? 주가로 있다면 이 주가를 결정짓는 원인 요소들이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죠? 수급에 영향을 주고 그죠? 경기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 분석은 이쪽을 좀 분석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이쪽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도 주가 고만 쳐다보면 되니까. 왜 그러는가 하니 아무리 좋은 호재 나쁜 호재 수급이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는 뭘로 나타납니까? 매수 아니면 매도거든요. 그죠? 그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매매를 안 하거나 매수 아니면 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벌써 감이 잡히시죠? 수많은 온갖 재료와 뉴스와 조건과 그런 것도 있다 한들 안 사면 못 올라가는 것이고 그죠? 매수세가 강하면 올라가고 매도세가 약하면 떨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주가 가격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뭐 실존주의에서는 이 존재가 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원래는 본질이 선행을 하죠. 이게 이전에 이렇게 나왔지만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평가 주면 뭐합니까? 5개월 동안 안 떠버리면 그건 다른 종목 가버리면 못 기다리죠. 기관처럼 뭐 1년을 기다리겠다 3년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장군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 아는 게 병이다 이것은 너무 그런 걸 많이 따져도 안 되고요. 그래서 모두 주가와 관계가 있다. 그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일목균형표는 그래서 주가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그 일목균형표 차트를 통틀어 가지고 주간 단위를 가면 제7권까지 주간 단위는 주간편에 나오는 보조 중가선을 제외하고는 전환선 기준선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나 이런 것이 있지. 그냥 일목사님이 종합편 차트 아까 제가 종합편 하나 드렸는데 보면 그냥 복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래가 투자가 안 될 것 같죠?
이평선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왜 그러면 이걸 보느냐?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몇 주가 지났고 시간, 그죠? 얼마의 가격으로 올랐고 가격, 무슨 파동을 그린다 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공업 기법으로 가면 선을 다 지워버립니다. 행보편에 들어가면 선 하나도 안 그립니다. 근데 그 단계 갈 때까지는 선을 하셔야 돼요. 선을 하셔야 되니까 그걸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는 개병이라고 한 것이 시세의 현재성, 주가 자체를 제일 중요하십니다. 주가 자체. 그래서 그 주가가 걸어온 거리, 가격과 시간, 그것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가격, 시간, 파동이 3대 골자인데요. 그것이 바로 주가의 현재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시작을 들으면 도저히 못 듣고 앉아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야기를 할 때만 까먹어 버렸네. 여러분 지금 처음 이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까만 건 그리고 뭐 하여튼 흰 건 종이고 이렇게 되실 건데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1권을 했고 어차피 내일 완결편으로 들어가긴 갑니다. 가는데 차트가 반복되고요. 그다음에 사사키 히데노부 책에 보면 또 예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루고 그다음에 제가 또 실전변 강의하고 하면서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 진도 따라가느라고 이해 못한 것 때문에도 실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전 강좌를까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동영상 있죠, 그죠? 그런 거 하고 우선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된다.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하여튼 지수가 이 정별로 가는 걸 보고 계시는데 이런 장이 사실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아는 만큼이라도 행동하자라고 그 하는 이야기처럼 뭐 지행합일 이야기도 나오고 그 실제 일목균형표 원전에 보면 지행합일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행합일도 잘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가장 그 매수와 보유와 진행의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일목균형표 양운 위에서 전환선 기준선이 타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외우기 힘드시면 전, 기, 선, 전기줄이 아니고 그죠? 전기선 이렇게 외우세요. 9일짜리가 전환선, 26일짜리가 기준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선행스팬 1, 그죠? 여기 선행스팬 2, 여기 선행스팬 1과 2를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구름대라고 한다. 그래서 구름 위에 기준선, 전환선 이렇게 떠 있으면 완전 정별이고요. 매수식이고, 예, 기본은 홀딩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기준선 떨어지면 물량을 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구름 상단까지 이탈하면 일단 한시세는 끝났다라고 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가 지지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들은 그건 그 다음 파동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 이탈부터 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케이스냐면 본인이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가 아주 중요한 변화일과 목표치가 치더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직후면 전환선 이탈에서부터 물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쌩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죠. 이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건 또 다른 뭐 방법을 써야 되겠는데 이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약간 시간이 짜투리가 좀 남아서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시간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수니까 어지간하면 조정이 전환선 타고 가고 그죠? 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 만약에 선물이라면 저기 사가지고 그냥 끌고 갔으면 와 이거 대박 났네 싶으실 겁니다만은 투자 그렇게 이제 잘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선물을 2만 개를 넘기면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을 이왕에 저가에 잡아버리니까 우리 그 회원 중에 채권 선물까지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두 번째 만기에 가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지수 좀 식으면 시지 크게 안 빠져요. 21% 안 깨고 그러니까 계속 홀딩 해버렸더니 2만 개를 갖다 그랬는데 끝에서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넘기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거 했다는 건데 이건 저건 이제 업종 대표 지수 그다음에 뭐 혹시 대행주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는데 개별주는 저것보다 더 지금 떨어져서 갑니다.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환선이 매매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일 평선을 넣거나
5일 이평선을 넣거나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개별 탄력주는 4일 정도 넣으면 좋습니다. 3일을 넣어봤더니 이게 좀 좋기는 한데 3일 넣으면 문제가 장중에는 그죠? 빠지면 3일선이 여기 있다가 종가가 올라가면 3일선이 여기 와 있고 좀 이게 좀 부정확해요. 그래도 3일선 이탈이면 친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제 분봉을 이야기합니다. 분봉을. 여러분 하루가 6시간 장이 돌아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일주는 이게 몇 개가 됩니까? 5, 6, 30개가 돌아가겠죠. 따라서 60분봉은 예? 일주일에 30개 가고요. 30분봉은 일주일에 몇 개 갑니까? 60개죠. 그럼 30분봉의 62평은 이꼴 1봉의 5일 이평선하고 유사하다. 맞죠? 그럼 요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일목균형표의 62평선하고 아니 일목균형표의 선행서편 1하고 61평선은 비슷하다더라. 그럼 답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일봉 전환선을 보고 개별주를 매매하니까 좀 느린 것 같다 그러면 분봉열어가 보시라니까요. 물론 마침 갭 나오고 이래가 조금 다른 건 있지만 그래도 결국 그 선 타고 가니까 그래서 30분봉 이쪽으로 가면 또 저쪽이 가리네. 순간적으로 투명인간이 됐든지. 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30분봉에 62평을 보시면 선행스편 1 정도 되고 5일 이평선하고 비슷한데 요거 정도 보시면 개별주 조금 탄력주들도 그죠? 아니 우리 장중 5분봉 매매 이런 거 빼고요. 어느 정도 추이를 잡으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짧게 매매하신 분들은 30분봉의 62평을 보시거나 예? 숫자 조금 다르지만 일목의 30분봉의 기준선이나 구름 상단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대체로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흔들흔들하면서 가버리면 깼다 말았다 하기는 하겠지만 기왕에 타고 가는 종목이면 이것 가지고 이거 이탈하면 잘라버리고 아니면 가져가는 식의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시간관계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일목균형표 일봉에다가 5일 전 집어넣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박사님, 그러면 저기 지금 이제 장이 60일선 그 다음에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60일선 뚫으려 그러는데요. 장 코스피가요. 예. 이제 향후 전망 잠깐 좀 네. 해주세요. 내일 이제 사리문 닫아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